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한국 토요타가 올해 8가지의 신차를 국내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RAV4 PHEV를 시작으로 대형 하이브리드 SUV인 하일랜더, 럭셔리 미니밴 알파드, 그리고 스포티하게 디자인을 바꾼 5세대 프리우스, 렉서스 풀체인지 RX, 전기 SUV 렉서스 RG 등 다양한 신차를 가져올 계획인데요. 근데 이 8가지 신차 중에서 이 차는 가장 의외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차를 국내에 가져올지는 몰랐는데 바로 토요타의 플래그십 모델인 크라운이 한국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토요타 크라운은 한국차로 치면은 현대차 그랜저와 비슷한 존재입니다. 역사는 한층 오래됐습니다. 1955년에 출시돼서 벌써 16세대까지 진화를 한 토요타에서 가장 장수한 모델이자 실질적인 기합 역할을 맡고 있는 토요타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한 차일 수도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조만간 한국 상륙할 예정인 크라운의 변천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리고 국내 출시할 16세대 크라운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토요타는 3가지의 전략 차종을 선보였습니다. 정통 SUV 랜드크루저와 고급 세단인 크라운, 합리적인 가격의 소형차 코롤라를 통해 일본 내수 시장뿐 아니라 미국 진출의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크라운은 본래 일본 대중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큰 차체와 넓은 실내를 갖춰서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2년 뒤 토요타는 크라운으로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957년이었는데요. 당시 미국의 언론은 크라운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베이비 캐딜락, 강철 보디와 크롬 장식, 라디오, 화이트월 타이어 등 고급 장비로 무장해서 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미국은 전혀 다른 시장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내수 모델은 세금 때문에 1453cc의 작은 엔진을 사용했는데요. 도심에서 굴리기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케일이 다른 미국에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고속 위주의 환경에서 대배기량 엔진으로 달리는 캐딜락이나 뷰익 같은 차종과 비교해서 크라운은 힘이 부족했어요. 이는 엔진 내구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결국 크라운을 통한 미국 진출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토요타는 크라운의 실패를 분석해서 코롤라를 개발했고 미국 소형차 시장을 접수했습니다. 1962년 등장한 2세대 크라운은 뼈를 깎는 개선을 치렀습니다. 차체 길이는 4285mm에서 4610mm까지 크게 늘렸습니다. 힘 좋은 직렬 6기통 엔진도 마련했고요. 4개의 원으로 구성한 헤드램프와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 평평한 후드와 쭉 뻗은 캐릭터 라인을 통해서 한층 고급스러운 세단으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딱딱했던 1세대와 달리 유연하면서도 강성이 뛰어난 X형 골격으로 바꿨습니다. 1964년엔 더 크고 고급스러운 크라운 8이라는 모델이 등장했는데요. 이름이 암시하듯 8기통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일본 최초의 대량 생산 자동차였습니다. 4720mm의 넉넉한 차체 길이를 갖췄고 당시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제 대형 승용차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한 차종이었어요. 크라운은 초기 모델부터 다양한 차체 타입으로 나눠서 출시가 됐습니다. 4도어 세단과 5도어 스테이션 웨건, 2도어 하드탑과 넉넉한 적재 공간을 갖춘 픽업 등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소개할 16세대 크라운의 4가지 차체 타입은 시장 트렌드에 타협한 변화가 아닌 크라운의 오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7년에 등장한 3세대 크라운은 한국 소비자한테도 꽤 익숙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대우차의 전신인 신진자동차는 1965년 새나라 자동차 부평 공장을 인수한 다음 이듬해 토요타와 기술 협정을 맺었습니다. 중형 세단 코로나를 시작으로 대형 세단 크라운까지 조립 생산해 판매했는데요. 참고로 1967년에 설립된 현대차는 당시 포드 이지뱀을 가져와서 신진 크라운과 붙이면서 양사의 고급 대형 세단 경쟁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후 토요타는 4세대 크라운부터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디자인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데요. 4도어 세단 모델은 기존의 각지고 권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탈리안 세단 느낌이 물씬한 아주 멋스러운 디자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상위 트림인 슈퍼 썰룬과 로얄 썰룬을 출시해서 고급감을 더욱 높였고요. 날렵하고 아름다운 루프라인을 지닌 투도어 쿠페도 선보였습니다. 당시 토요타가 선보였던 스포츠카 2000GT와 크라운을 적절히 조화시킨 아름다운 쿠페였습니다. 이 차에는 고래라는 애칭이 있었는데 4세대 크라운은 기존의 권위적인 느낌을 덜어내고 한층 스포티하고 젊은 차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광고 모델의 변화였습니다. 기존까지 일본 내 크라운 TV 광고 모델은 중견 배우였던 야마무라 사토시였습니다. 그러나 4세대 크라운부턴 아역 배우로 시작해서
당시 일본 최고의 국민 여배우로 통하던 요시나가 사유리를 크라운 광고 모델로 앞세웠습니다. 이는 크라운의 주요 타겟층을 중장년 남성에서 젊은 여성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당시 토요타는 크라운에 다양한 장비를 새롭게 적용했습니다. 정차 중 엔진 작동을 멈추는 아이들링 스타트 앤 스탑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고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인 ESC뿐만 아니라 4세대 후기형 모델엔 전자 제어식 연료 분사 엔진을 얹었습니다. 상위 트림엔 뒷좌석 전용 라디오 조절 패널을 심었고요. 또한 크라운 레터링과 배지가 뒷바퀴 팬더 쪽에 자리한 점도 독특했습니다. 그러나 4세대의 젊고 진보적인 디자인은 역설적으로 보수적인 정통 세단 고객층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경쟁 모델인 닛산 세드릭에게 밀리며 출시 3년 만에 5세대에게 바통을 넘겼습니다. 역동적이었던 4세대와 달리 신형은 3세대처럼 다시 각지고 권위적인 스타일로 돌아왔는데요. 차체 길이는 4765mm까지 잡아 늘리면서 확실한 정통 대형 세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상위 모델은 직렬 6기통 2.6L 가솔린 엔진을 사용했지만 연료 효율이 뛰어난 2.2L 디젤 엔진도 이때 등장했습니다. 변속기는 3단 자동에서 4단 자동으로 개선했고 뒷바퀴에도 디스크 브레이크를 끼우면서 ABS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6세대 크라운과 7세대도 다소 급진적이었던 4세대와 달리 안전한 변화를 거쳤는데요. 4세대를 통해 시장의 냉담한 반응을 경험한 결과인지 직선 위주의 반듯한 차체 스타일을 바탕으로 디지털 계기판과 운전석 전동 시트, 투톤 페인트, 뒷좌석 에어컨, 크루즈 컨트롤 등을 탑재해서 고급감을 높였습니다. 대신 파워트레인은 많은 변화를 치렀는데요. 당시 일본 정부가 배출가스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서 크라운 최초의 2.0L 터보 엔진이 이때 등장했습니다. 1982년엔 유럽 시장을 겨냥한 2.4L 디젤 터보 엔진을 더했고요. 1983년에 등장한 7세대 역시 진화보다는 전 모델을 숙성시킨 형태로 나왔습니다. 다만 1985년 토요타는 7세대 크라운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기존에 없던 애슬리트 트림을 더했습니다. 운동 성능을 강조한 모델인데요. 최고급 로얄 솔룬 트림엔 당시 스포츠카 수프라가 사용하던 직렬 6기통 3.0L 가솔린 190마력 엔진을 얹어서 주행 성능을 높였습니다. 즉 크라운은 정통 대형 세단이지만 이때부터 주행 성능까지 차별화하고 싶은 토요타의 욕심이 꿈틀거렸습니다. 고급스러운데 달리는 맛까지 좋은 세단을 만드는 게 토요타의 목표였죠. 1980년대는 토요타 대형 세단의 전성기와 같습니다. 거품 경제가 일본 전역을 휘감으면서 더 크고 더 고급스러운 대형 세단의 수요가 들끓었습니다. 1983년 토요타는 8세대 크라운을 선보이면서 럭셔리 세단의 전유물과 같은 에어 서스펜션과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CD-롬 기반의 내비게이션을 적용했습니다. 토요타는 1989년 렉서스 브랜드 론칭과 함께 대형 세단인 LS를 선보였습니다. 당시 LS400이 사용한 V8 4.0L 가솔린 엔진을 토요타 크라운 최상위 모델인 로얄 솔룬 G에 얹으면서 들끓는 고급차 수요에 대응했습니다. 토요타의 전략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이듬해 일본 내수 시장에서 크라운은 토요타 코롤라와 마크2에 이어서 전체 승용차 판매 3위에 오를 만큼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1991년 토요타는 9세대 크라운을 출시하며 다시 한번 디자인 혁신을 치렀습니다. 과거 4세대 모델이 떠오르는 곡선 위주의 부드러운 실루엣을 앞세웠는데요. 그러나 시장의 평가는 냉담했습니다. 크라운의 주 고객층은 기존의 보수적인 디자인을 더 선호했습니다. 결국 과거 4세대 모델과 마찬가지로 신형 크라운은 라이벌 닛산 세드릭과 글로리아에 밀리면서 실패작이란 오명을 남겼습니다. 1995년 토요타는 다시 크라운에 각을 세워서 출시했는데요. 그러나 외모 변화 이상으로 중요한 건 골격의 업데이트였습니다. 이전 세대까진 보디움 프레임 구조를 오랜 시간 개량해 사용했는데요. 10세대부터는 현대적인 모노코크 플랫폼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내수시장 판매량을 8세대 수준으로 다시 회복했고 1996년엔 일본 올해의 차를 수상하면서 크라운의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토요타가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를 독립시키면서 자연스레 크라운 등 기존 토요타의 고급 라인은 부담감을 벗었습니다. 오히려 렉서스 세단은 없는 빈틈을 공략했는데요. 가령 11세대 크라운부턴 애슬리트 버전을 8년 만에 부활시키면서 스포츠카 수프라에 1JG GTE 엔진을 끼웠습니다. 여기에 7세대 이후 단종했던 크라운의 외건 버전인 에스테이트를 다시 한번 출격시켰고요. 이전까지는 크라운의 젊은 감각은 시장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고급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21세기 들어 변화했습니다. 2003년 등장한 12세대도 이런
이러한 변화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데요. 역대 크라운 가운데 젊은 감각을 추구했던 4세대와 9세대는 철저히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방향이 맞았습니다. 렉서스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이후 부담감을 벗은 크라운은 캠리보다 크고 고급스럽되 호쾌한 주행 성능까지 갖춘 준대형 세단으로 새롭게 자리했습니다. 디자인부터 파격적이었습니다. 각 잡힌 외모를 벗고 캠리처럼 늘씬한 4도어 세단으로 거듭났죠. 12세대 크라운은 렉서스 GS와 같은 토요타 M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이전까지 긴 시간 유지했던 직렬 6기통 대신에 V6 새로운 가솔린 엔진으로 교체했습니다. 최상위 V6 3.5L는 315마력을 뿜어냈습니다. 특히 휠베이스를 이전 모델보다 70mm 늘리면서 당시 기준으로 벤츠 S클래스와 BMW 7시리즈보다 넓은 실내를 가졌습니다. 2008년 출시한 13세대 크라운은 이전 모델의 기조를 유지하되 더욱 과감한 스타일로 거듭났는데요. 램프의 가장자리를 바짝 지켜 올리면서 범퍼도 한층 공격적으로 다듬었습니다. 리어 범퍼 속에 숨었던 머플러도 범퍼의 듀얼 머플러로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죠. 현대차 그랜저가 권위적인 모습을 벗고 젊게 변했듯이 크라운 역시 과거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벗고 파격 변신했습니다. 동시에 기술적으로도 가장 앞선 토요타 세단이었습니다. 가령 내비게이션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댐퍼의 감쇄력과 기어 변속 타이밍을 주무르는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했고요. 또한 능동형 소음 제어 기능을 토요타 최초로 갖췄으며 레이더를 통한 세계 최초의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갖춰서 사고 위험을 크게 낮췄습니다. 보행자 감지 기능이 있는 나이트 비전 디스플레이도 이때가 최초였습니다. 13세대 크라운부터는 기존에 없었던 V6 3.5L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특히 크라운 하이브리드는 높은 연비에만 초점을 맞춘 여느 전동화 모델과 다르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5.4초에 끊는 강력한 주행 성능을 앞세웠습니다. 또한 렉서스 LS의 V8 4.6L 가솔린 엔진도 이식을 받아서 체급을 한층 높였습니다. 2012년 등장한 14세대 크라운은 이전 모델의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유지하되 스타일링 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커다란 그릴의 변화가 단연 눈에 띄었는데요. 외장 색상의 선택도 전부 다 과감했습니다. 가령 2013년엔 총 650대 한정에 파격적인 핑크색 크라운 하이브리드를 선보였습니다. 토요타에 따르면 650명의 구매자 중 대부분이 충격적이게도 남성이었습니다. 2015년 토요타는 새로운 모듈형 플랫폼인 TNGA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를 선보였습니다. 주요 부품의 모듈을 장르와 차급에 따라서 레고 블록처럼 조합하는 개념이었는데요. 3년 뒤 토요타는 15세대 크라운을 출시하면서 당시 토요타 렉서스 내 후륜구동 대형 세단을 위한 TNGA L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차체 길이는 4,910mm로 늘어났고 2.0L 가솔린 터보와 2.5 하이브리드 등을 통해서 다운사이징했습니다. 자, 드디어 대망의 16세대 신형 크라운입니다. 2020년대 들어서 자동차 브랜드의 플래그십은 이전과 다른 의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세단 대신에 역동적인 크로스오버 SUV가 브랜드의 기함 역할을 맡는 경우가 있는데요. 토요타도 이런 시장 트렌드를 따랐습니다. 한국의 그랜저가 보수적인 정통 대형 세단으로 회귀했다면 크라운은 권위주의를 벗고 젊고 역동적인 토요타의 기함으로 표정을 180도 바꿨습니다. 최근 토요타가 공개한 16세대 크라운은 세단과 크로스오버, 외건과 스포츠 등 4가지 타입으로 나눕니다. 내수시장 위주로 공략했던 이전 크라운과 달리 북미를 포함한 전 세계 40개국에서 판매할 예정인데요. 가장 앞줄에 선 모델은 크로스오버입니다. 늘씬한 패스트백 형태로 일반적인 세단보다 지상고를 높여서 다양한 노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디자인은 파격 그 자체입니다. 눈매 양끝을 가로지르는 LED 주간 주행 등과 큼직하게 뚫은 그릴, 풍만한 양감을 형성한 뒷바퀴 팬더와 매끈하게 홀을 그리는 루프라인이 남다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기존 고객층의 수요를 공략할 세단 버전과 과거 크라운 에스테이트의 영광을 이어갈 외건 버전, 여기에 이전에 없던 스포티한 SUV 모델까지 다양한 파생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파워트레인 구성도 기존과 다릅니다. 이젠 2개의 하이브리드 모델만 담백하게 앞세우는데요. 토요타 렉서스 모델이 두루 쓰고 있는 직렬 4기통 2.5L 가솔린 하이브리드 236마력 구동계가 기본이고요. 여기에 기존에는 없었던 2.4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340마력 엔진을 새롭게 더했습니다.
E4 전기식 4륜 구동이 기본이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와 저회전 토크를 살린 하이브리드 맥스 기술도 담았습니다. 이는 높은 연비에만 초점을 맞춘 토요타 렉서스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과 다르게 크라운은 젊은 디자인과 고성능 하이브리드 구동계를 탑재한 역동적인 플래그십으로 새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렉서스와 큰 차이 없었던 앞바퀴 굴립 대형 세단 아발론을 단종하고 확실한 색깔을 지닌 토요타만의 기함을 만들어서 다양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뜻인데요. 70년 가까이 16세대에 걸쳐서 진화해온 토요타 크라운. 한국 시장에선 다소 생소한 모델이지만 일본에선 가장 장수한 모델이자 고급차의 대명사 같은 모델입니다. 특히 16세대 크라운은 과거의 전통에만 안주하지 않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택했습니다. 또한 토요타가 가장 자신 있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만 담백하게 앞세운 점도 16세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타 크라운의 역사와 16세대 신형 모델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조만간 한국에서 런칭 행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이후에 후속편으로 저희가 크라운을 직접 시승해보고 신형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